그 다음은 이제 품질 속성을 잘 표현해 줄 수 있는 방법으로 품질 속성 시나리오라는 형태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품질 속성 시나리오는 특정 품질에 대한 요구사항을 명세하는 그런 방법이에요. 그래서 결국 요구사항을 잘 명세하는데 어떤 요구사항이냐? 아키텍처에서 사용할 수 있는 품질 속성에 대한 요구사항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기능 요구사항 이런 건 아니고요. 아키텍처적인 품질에 대한 요구사항을 잘 정리하는, 즉 시스템의 품질 속성에 대한 요구사항을 생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런 것이 품질 속성 시나리오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제 육하 원칙처럼 품질 속성 시나리오는 6개의 항목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환경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극원, 자극, 대상체, 응답, 응답 측정 이렇게 존재하고 있죠. 그래서 이 도표를 보면 아시겠지만 환경이라는 거는 이 시스템이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환경이나 그런 어떤 정상적인 동작 상태라든지 아니면 특정 파라미터라든지 특정 조건, 뭐뭐 할 때라든가 이런 식의 조건들로 구성이 되는 게 환경입니다. 그리고 자극원이라는 거는 트리거 포인트가 되죠.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극원이 대상체에게 어떤 특정한 자극을 보내는 그 소스가 자극원이 되겠죠. 그래서 자극원에서 대상체에게 보내는 것을 자극이라고 합니다. 뭐 이벤트가 될 수도 있겠고요. 명령이 될 수도 있겠고요. 인터럽트가 될 수도 있겠고요. 여러 가지 자극이 될 수 있겠죠. 대상체는 마찬가지로 자극원에게 자극을 받는 그런 입장이 대상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상체가 자극원에게 자극을 받을 때의 상황이나 그런 것들이 다 환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상체가 이러한 자극을 받았을 때 결론적으로 시스템 혹은 대상체가 응답으로서 어떤 행위를 하느냐가 응답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리턴 값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응답에 대해서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게 이제 응답 측정이에요. 이 응답 측정은 응답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을 수치적으로 정의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발자분들은 사실 굉장히 어렵고요. 수치적으로 표현하시는데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치적으로 표현을 하셔야 결국 나중에 이 시나리오 혹은 이 요구사항에 대해서 아키텍처적으로 만족했는지 안 했는지를 나중에 파악하거나 검증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응답 측정 부분은 되도록이면 그 정량적으로 수치로 표시해 놓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이 부분은 테스트 케이스에서도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응답 측정 부분들 좀 신경 쓰셔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 6가지 항목을 가지고 문장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 이제 이 6가지 항목들이 다 합쳐져서 문장으로 표현이 되는 게 품질 속성 시나리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방금 설명드렸듯이 자극 유발원이 있고요. 자극이 있고요. 자극 유발원, 자극, 그다음 대상체, 환경, 응답, 응답 측정 이런 형태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한국 우리나라 말에서는 문장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크게 3개의 문장으로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은 환경에 대한 문장을 쓰시면 돼요.
주로 자극원을 수식하는 말로 꾸며지게 되는데, 시점이라든지 조건이라든지 상태 등을 나타내게 되죠. 그래서 어떤 때 혹은 무엇을 하려고 하는 사용자가 라는 형태로 자극원을 자극하게 됩니다. 자극원을 꾸미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는 환경이 하나의 문장으로 구성이 되고요. 이 환경은 주로 자극원을 수식하는 형태로 구성이 되지만 이 환경 하나로 하나의 문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서로 관계가 없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환경을 하나의 문장으로 먼저 표현을 하시고요. 그 다음 문장을 자극과 대상체를 가지고 다음 문장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자극원을 주어로 하게 되고요. 자극을 동사로 만들고요. 대상체를 목적어 형태로 구성을 하셔서 다음 하나의 문장을 만들어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문장은 응답에 대한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결국 이 응답 측정이라는 건 응답을 정량적으로 표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응답, 그 중에서 응답의 동사 부분을 수치적으로 표현을 하시는 게 가장 편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응답이 주어 동사 목적어인 하나의 문장으로 구성될 때 이러한 동사를 수식하거나 동사에 대한 내용을 표현하는 그런 내용으로 문장을 작성하셔서 그 다음 3개의 문장을 만들어 주시는 게 가장 일반적인 형태고요. 우리나라 말로 표현할 때는 가장 자연스럽게 표시가 되는 형태입니다. 네. 아까의 그 자극원부터 시작되는 그러한 형태를 우리나라 말로 잘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런 형태로 구성을 하시면 되고요. 시나리오는 사실 글짓기에 가깝고요. 글짓기를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의 개발자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시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좀 자세하게 표현을 해봤고요. 결론적으로 이게 2문장으로도 만들어질 수 있고요. 1문장으로도 가능하고요. 4문장, 5문장으로도 늘어날 수도 있고요. 네, 이렇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 이제 중요한 거는 그렇게 늘어나거나 줄어들어도 이 6가지의 항목들은 표현을 하고 있어야 된다. 이 6가지 항목이 표현돼야 명확히 소프트웨어 시스템적으로 혹은 소프트웨어적으로 구현 가능한 형태로 됐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6가지 항목은 꼭 표현해서 진행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2문장으로 표시하거나 더욱더 상세하게 표시하는 방법은 교재 64페이지를 보시게 되면은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천천히 한번 읽어 보시고요. 문장으로 어떻게 만들 것인지 보시면은 어떤 문장 형태로든 쉽게 한번 좀 잘 만들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에 좀 실습이라든지 혹은 예습은 아니죠. 한번 작성해 보실 기회가 있다면은 이 형태를 가지고 대입시켜서 한번 작성해 보시는 방법이 처음에 가장 쉽게 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제가 교재에는 모든 예제를 다 적어 놨고요. 지금 강의에서는 속성별로 하나 정도 예제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예. 일단 기능적 합성에 대한 시나리오를 보시게 되면 기능적 합성 같은 경우는 상식적으로 기대되는 수준으로 시스템 동작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거고요. 이러한 형태, 즉 우리 시스템은 기능 적합성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해 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다면 내가 생각하는 기능 적합성이라는 거는 우리 시스템에서 이렇다 라고 정의를 하는 게 이제 기능 적합성에 대한 파생 시나리오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속성에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파생 시나리오라는 단어를 쓰게 되고요. 그 중에 기능 적합성에 대한 시나리오의 예로 한번 살펴보시면 66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66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이제 시스템이
정상 동작하는 상태에서 사용자가 이메일을 발송하려 한다. 사용자는 이메일 작성 화면을 통하여 이메일 전송 모듈에게 작성된 내용을 발송하라고 요청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이메일 전송 모듈은 담당 모듈에게 처리를 명령하고 사용자가 발송 요청한 이메일은 정해진 발송 동작에 따라 100% 발송이 완료된다.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이제 아까 설명드렸던 그런 형태로 분석을 한번 해본다면 그림 66페이지에는 2-9번 그림과 같이 되겠죠. 그래서 시스템 환경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시스템이 정상 동작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메일 발송 화면이 있는 그런 환경인 거죠. 이런 환경을 문장으로 시스템이 정상 동작하는 상태에서 사용자가 이메일을 발송하려 한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교재에서 있듯이 자극원과 대상체와 자극에 대한 내용을 표현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자극어는 주어가 되고 대상체는 목적어가 되고 자극이 동사가 돼서 하나의 문장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사용자가 자극원이 되는 거죠. 이메일 작성 화면에서 결국 사용자가 어떤 그 트리거 포인트인 그 요청을 만들어내는 게 이제 사용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구에게 이메일 전송 모듈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냐면은 내가 작성한 내용을 발송하라고 요청한다 라는 게 이제 자극에 해당되는 내용인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구성을 가지고 문장을 작성을 하면 자극원, 대상체, 자극이 포함된 하나의 문장이 완성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내용을 작성하라고 요청을 했을 때 결국 시스템 혹은 특정 모듈은 어떤 활동들을 해야 되느냐라는 것에 대한 응답으로서 하나의 문장이 완성이 되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이메일 전송 모듈이 담당 모듈에게 처리를 명령한다. 그리고 두 개가 되는 거죠. 사실은 사용자가 발송 요청한 이메일은 정해진 발송 동작에 따라 100% 완료된다. 이게 응답 측정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리를 명령한다까지가 이제 응답에 대한 주어 동사, 목적어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내용인 거죠. 그래서 응답 측정으로서는 정해진 동작에 따라 100% 발송이 완료됐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을 때 내 시스템은 기능 적합성이 있다고 보겠다는 것이 이제 100% 발송이 완료된다라는 거죠. 이 기준은 시스템마다 틀릴 수도 있고요. 굉장히 러프하고 전쟁 상황이나 이런 상황에서 돌아가는 것들은 100%가 아니라 70%, 80%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각각 기준에 따라서 작성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응답과 응답 측정이 완료된 문장까지 해서 이것들이 이제 결론적으로 하나의 기능 적합성이라는 시나리오를 나타내는 문장으로 구성이 되는 거죠. 이렇게 구성을 하면 이 시나리오를 가지고 소프트웨어를 이제 만들게 될 때 인풋, 아웃풋과 리턴 값들 그리고 내가 처리해야 될 것들 이게 명확히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나리오를 가지고 이 시나리오가 잘 흘러갈 수 있는 구조나 구조체 즉 아키텍처를 만들게 되면 이 시나리오를 만족시키는 기능 적합성이라는 특성을 만족하는 아키텍처가 혹은 소프트웨어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이제 그 도출된 혹은 그 하나의 시스템이 가져야 하는 특성들에 대한 그 자세한 설명이나 자세한 시나리오가 여러 개로 작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걸 가지고 아키텍처에서 활용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구조체를 결론적으로 만들어내는 게 아키텍처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활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활용을 하는 게 속성별 시나리오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실행 효율성에 대한 시나리오 다 있죠. 68페이지 보시게 되면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얘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환경, 자극원, 대상치, 자극이 다 합쳐져서 하나의 문장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응답과 응답 측정이 각각 하나의 문장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번 살펴보시고요. 호환성, 사용성, 신뢰성, 보안성, 유지보수성에 대한 일반 시나리오들을 작성을 해봤고요. 이런 부분들을 교재를 살펴보시면서 하나하나 이런 식으로 작성하면 좀 편하게 작성할 수 있겠구나 라고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살펴봤듯이 실제 제가 실습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도 진행하게 되면 이 시나리오 작성하시는데 굉장히 힘들어 하세요. 첫 번째는 익숙치 않으신 게 제일 크고요. 두 번째는 이런 형태로 자세하게 뭔가를 설명하는 그런 작업들을 전혀 진행해 보시 안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이슈가 되고요. 이렇게 좀 차근차근 하나하나 하시다 보면 나중에는 이런 식으로 정리를 안 하면은 머릿속에서 엉켜버리는 그 수준까지 가시게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면은 나중에 시스템에 대해서 정리를 할 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여기까지가 이제 시나리오에 대한 강의를 다 했고요. 그래서 오늘 강의는 속성과 속성 시나리오에 대해서 얘기를 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품질 속성 모델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모델들도 있고 그 중에 국제 표준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일단 국제 표준 위주로 한번 정의나 이런 것들을 한번 공부를 해보시고요. 그것들이 이제 익숙하게 돼서 그 속성대로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본인들의 특성, 도메인 특성이나 이런 특성들에 맞게끔 새로 한번 정의를 해서 추가해서 사용하시는 부분들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두에 설명드렸던 SI 쪽에서 구분하고 있는 그런 품질 속성 모델들은 개념적으로 이해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개념은 그런 형태로 잡으시면 되고요. 시스템 품질 속성, 비즈니스 속성, 그리고 아키텍처적인 속성이 존재하고 그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품질 속성 모델의 형태로 구체적으로 구현되어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시스템에 맞게끔 표현하기 위해서 시나리오 형태로 작성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챕터 2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좀 많은 질문들이 있을 것 같은데 많은 질문들은 제 이메일이라든지 홈페이지를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